오늘은 좀 조심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그 좋다는 것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올리브 오일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건강한 기름이라고 알려졌으니까요. 혈관에 좋고 치매에도 좋고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속이 무너진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뵙습니다. 좋은 기름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몸은 그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지요. 며칠 전 진료실에 69세 정현옥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얼굴빛이 유독 탁했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살도 예전보다 잘 안 빠지고 변비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 더 건강 챙긴다고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도 매일 먹거든요. 아침마다 공복에 한 숟갈씩요. 이 대목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고 빈속에 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위장과 간 그리고 혈관에 조용한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올리브 오일은 기름입니다. 지방이죠.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기름은 어디까지나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식품입니다. 공복에 기름을 단독으로 넣으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담즙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 속쓰림이나 쓸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위액과 췌장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름을 소화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올리브 오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 오일 중 진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정제된 제품, 오래된 제품, 빛과 공기에 노출된 병에 담긴 제품은 이미 산패가 시작되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겉으론 초록빛이고 향도 좋지만 속에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정현옥 어르신도 시장 할인이 들어간 저렴한 병입 제품을 한 달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겉으론 건강을 챙기려는 식습관이었지만 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몸은 정직합니다.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그 좋음은 조건이 맞을 때만 발휘됩니다. 공복에 생으로 드시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억해 주세요. 기름은 기름대로, 몸은 몸의 리듬대로 부드럽게 어우러질 때 그게 진짜 약이 됩니다. 다음 2부에선 올리브 오일을 약이 아닌 독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잘못된 사용 습관 3가지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확연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좋다더라는 말은 어르신의 몸에 맞을 때만 좋은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72세 김봉자 어르신은 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TV에서 본 정보들을 꼼꼼히 적어 오시고 식단도 매번 달리 챙겨 드세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소화불량과 변비 그리고 피부 가려움까지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박사님. 좋다는 거 다 해보는데 몸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느낌이에요. 김 어르신이 섭취하신 올리브 오일 사용 습관을 들여다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째, 오래된 올리브 오일을 아까워서 계속 드시는 것. 올리브 오일은 개봉 후 3개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됩니다. 특히 마개를 자주 열고 닫거나 빛이 드는 주방 선반에 놓여 있었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감을 누적시키며 장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둘째,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 기름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볶음, 튀김에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변하거나 요리가 끝난 후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미 산화된 기름이 체내에 들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채소에 곁들이거나 불을 거의 쓰지 않는 조리 방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고 많이 먹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것.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하지만 기름은 어디까지나 고열량 식품입니다. 한 스푼, 두 스푼이 하루 권장 칼로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노년기에는 소화 부담뿐 아니라 체중 증가,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1스푼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김봉자 어르신께 이 세 가지만 바꿔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봉 후 오래된 기름은 버리고 식사 중 따뜻한 채소에만 소량 첨가하며 튀김 요리엔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베었을 때 어르신의 피부는 훨씬 덜 가렵고 화장실도 더 자주 가게 되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양을 먹느냐, 그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은 기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잘못 쓰면 해가 됩니다. 노년의 몸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는 게 곧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정말 몸에 도움이 되는 올리브 오일의 황금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뇌 건강, 혈관, 피부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조합이니 기대해 주세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식사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서양 사람들처럼 샐러드에 기름을 뿌려 먹어요. 간이 세지 않게 하려다 보니 기름으로 맛을 내는 거죠.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어르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기름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도 좋지만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 조합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올리브 오일 삶은 브로콜리 5채소찜.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C, K, 엽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하죠. 그런데 이 설포라판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체내 흡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따뜻하게 찐 브로콜리나 당근에 올리브 오일을 한 티스푼 뿌려보세요. 소금 간은 아주 약하게
혹은 아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합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걱정 많으신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둘째, 올리브오일, 통곡물 식사, 현미, 귀리죽, 보리밥.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께는 이 조합을 꼭 추천드립니다.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해줘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E나 일부 항산화 물질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에 올리브오일 반 스푼을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위에 부담이 적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올리브오일 삶은 달걀 5반숙 계란. 피부 걱정 많으신 어르신들께 조용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계란은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D와 루테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만 먹을 땐 그 영양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한두 방울 곁들이면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도와주는 지방산 대사가 활발해지고 피부가 덜 건조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특히 겨울철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심할 때 이 조합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어르신,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음식도 영양제도 건강법도 몸에 흡수되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진짜 내 몸에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건강한 식탁, 그 한 끼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키워줍니다. 다음 4부에선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고르고 보관하는지, 즉 진짜 좋은 기름을 내 주방에 두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좋은 기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잘 챙겨주면 언제나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76세 송정희 어르신께선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텔레비전에선 참 좋다고 하길래 비싼 걸로 바꿔봤는데 더 속이 거북해요. 제가 어르신이 들고 오신 병을 보니 겉으로는 포장이 깔끔하고 영어로 뭔가 복잡한 문구가 가득했지만 정작 중요한 표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꼭 봐야 할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가?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첫 번째로 짜낸 가장 순수한 기름입니다.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고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이지요. 다만 이 문구만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상표만 믿지 말고 함께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둘째, 산도 어시더티 수치가 0.8% 이하인가? 산도는 기름이 얼마나 신선한지를 알려줍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산도가 1% 이상이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기름일 수 있어요. 라벨 뒷면이나 상세 설명에 산도 수치가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0.5% 이하라면 더 좋습니다. 셋째, 유통기한보다 수확 연도와 병입일이 적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만 보시는데요. 기름은 언제 병에 담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올리브는 수확 후 1년이 지나면
기름의 항산화 성분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입일이 적힌 제품 중 6개월 이내에 병입된 것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내 몸에 맞는 기름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관법입니다. 잘 고른 기름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1. 절대 투명한 병은 피하세요. 햇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2. 주방의 가스레인지 옆은 금지입니다. 기름병을 가장 많이 두는 자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열과 수분이 많은 곳은 기름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립니다. 가장 좋은 곳은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 또는 식탁 서랍 안입니다. 3. 개봉 후에는 되도록 3개월 이내 사용을 마치세요.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 병을 1년 넘게 두는 건 그저 산패된 기름을 계속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송정희 어르신도 이 기준에 맞게 다시 고르시고 보관 방법을 바꾸신 후엔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몸이 말랑말랑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에요. 어르신, 우리는 몸에 좋은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탁 위에 기름 한 병,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의지와 배려의 상징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올리브 오일과 다른 기름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노후에 특히 피해야 할 기름 3가지까지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알고 챙기면 반은 이미 지킨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고르고 잘 보관해서 몸이 기뻐할 기름을 드셔보세요.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80세 이만복 어르신은 얼굴도 건강하게 생기셨고 식사도 잘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늘 혈압이 불안정하고 가끔은 어지럼증도 오고 피부 트러블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식생활을 천천히 여쭤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올리브 오일은 입맛에 안 맞아서 식용유만 쓰는데 튀김도 기름 깨끗하게 쓴단 말입니다. 어르신, 바로 이 말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노년기엔 특히 입맛에 맞는 기름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노후에 피해야 할 기름 3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첫째, 정제된 일반 식용유. 마트에서 가장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쓰시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정제유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고온에서 여러 번 가공돼 기름 본연의 영양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소량이라도 존재할 수 있고 산화가 쉽게 일어나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이런 기름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심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맛은 담백하지만 몸에 남는 건 부담입니다. 둘째, 반복 사용한 튀김기름. 튀김 한번 하고 나서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기름은 한번 고온에 노출되면 그 안에서 산화가 시작되고 노폐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미 변질된 기름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튀김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감자튀김, 튀김 어묵, 고로케 등 마트나 분식집에서 자주 드시는 음식들, 그 기름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튀김 자체보다 그 안에 기름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셋째, 향이 강한 기름류 참기름, 들기름. 이 말씀 드리면, 아니, 이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었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들기름, 참기름에는 몸에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관 상태와 과다 섭취입니다. 이 기름들은 쉽게 산패되며 개봉한 지 한두 달이 지나면 몸에 좋기는커녕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많이 쓰기 쉬운 것도 노년기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르신, 기름은 먹는 약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히 몸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오히려 몸에 쌓이고 상처를 남깁니다. 식탁 위에 놓인 기름병, 그 안엔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깨끗한 상태로 적절한 양으로 드시기만 해도 몸은 금세 반응을 보입니다. 이만복 어르신도 기름을 바꾸고 튀김을 줄이신 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무겁던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다음 6부에서는 오늘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후의 기름 사용법, 평생 지켜야 할 습관 3가지를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내 몸을 이해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뭘 먹으면 좋으냐보다 이제 뭘 그만둬야 하냐는 질문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 마음 정말 잘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시고 하나라도 줄여야 오래 산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하지만 어르신,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모르고 드셨든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름 사용 습관 3가지,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은 약처럼 적당히 매일 일정하게 드세요. 기름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기름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기름 1스푼 식사에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기능이 부드러워지고 혈관 탄력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도 마시는 것처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간과 쓸개는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항상 소량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둘째,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신선한 기름을 고르세요. 기름은 산소와 빛, 열에 취약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산화된 기름이 체내 염증을 일으켜 피부 문제, 관절 통증, 장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살 때는 유통기한보다 병이비를 확인하세요. 검은 유리병이나 철캔에 담긴 기름이 빛을 차단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한 병을 오래 두지 마시고 가급적 2에서 3개월 안에 드실 수 있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반복 사용은 절대 금물, 튀김은 최대한 줄이고 구이나 찜을 활용하세요. 한 번 쓴 기름을 다시 쓰는 습관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장기 기능이 줄어들어 해로운 성분을 해독하기 어려워집니다. 튀김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부득이하게 드실 경우에는 튀김류를 살짝 데치거나 기름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맛을 진하게 하기보단 몸이 편한 쪽을 선택해 주세요. 기름 맛보다는 제철 재료의 맛, 음식의 온기, 함께 먹는 사람의 따뜻함이
훨씬 더 좋은 양념이 됩니다. 이 6편을 함께 해주신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이 쌓일 때 회복됩니다. 기름 한 스푼을 바꾼다는 건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습관을 바꾼다는 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방 찬장의 기름 한 병부터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그 안에 당신의 내일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곁에 있는 주치, 노후 전문의 이호연이었습니다.